평화 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화 경제특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주경찰서 흉기난동을 막기 위해 거점 근무와 흉기난동 예고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주시의회에서 마약 청정 지역 양주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자신할 수 없는 국내의 현실에서 양주의 고민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화 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원 의원 등 도민들이 함께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 북부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며 평화경제특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 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 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 유치로 국제 산업 단지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인접 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평화경제특구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정돼서 활용 점정의 길로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완성함으로써 경기 북부의 커다란 발전,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도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보존하는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주경찰서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주경찰서는 관내 다중 밀집 장소를 지정해 출퇴근 시간에 맞춰 거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CTV 관제센터 집중 모니터링과 기동대 경력 배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경 협력 치안체계 구축 등 특별 치안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지난 17일 콘센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콘센트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 신고 후 자체 진화를 완료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연천군은 구제역 확산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소독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 마약 청정 지역 양주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립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국내 현실에서 양주의 고민과 대책은 무엇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의 한상민 의원입니다. 예, 시의회에서 마약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몰수 마약은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중간에
유출될 수 있어 모든 과정이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엄중한 만큼 행정적으로는 탄탄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근 지자체의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던 마약사범이 기소됐고 관내 한 주택가에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낯선 남성이 준 젤리를 먹고 아이들이 집단 구토 증세를 일으켜 언론이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번 7월에는 2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가능한 마약 제조 유통책 등이 검거되었는데 그들의 은신처 중 하나가 관내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져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번 중독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주시가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양주시가 관리하는 몰수 마약이 사회 문제 이슈가 되지 않도록 수령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외부적인 대책 측면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예방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약에 노출 중독된 청소년 등이 시민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련 조례 등으로 안전망을 더욱더 두텁게 하는 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양주시에서 앞으로 활동과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사무과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또한 저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께서 양주시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의회와 양주시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양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마약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목말라도 생수 한 병 가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놓고 휴식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 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령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 수 있고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가 옥정체육공원 등 4곳의 LED 조명 교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18억 원을 들여 7개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할로겐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올해 완료된 곳은 옥정체육공원과 장흥, 광적, 백석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양주시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번 조명 교체로 연간 3억 4천만 원의 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이 자리에서 생물자원, 역사, 문화 등 광릉숲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강릉숲만의 지역 브랜드를 구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 주변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상표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21일부터 군민 불편 개선을 위해 현미경 24를 시행합니다. 현미경 24는 연천군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또 이를 담당 부서에서 신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천군은 불편 사항 발굴과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